안녕하십니까. 건대부고 교육과정부장 심태훈입니다. 자, 2026학년도 2학년 과목 선택에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1학년 때 안내 영상을 또 보셨을 텐데, 이어서 2학년 또 과목 선택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사항이 학생들을 통해서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선택교 과목 가이드북 2학년 내용하고 2026학년도 계열별 학과 안내서 이렇게 두 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에는 합본으로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눈 이유가 학과가 되게 많이 세분화되었고, 학과 안내서에 저희가 좀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교 과목 가이드북과 계열별 학과 안내서를 따로 두 권으로 제작하였으니까 이 두 권을 모두 좀 준비해 주시고, 미처 준비를 못 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여기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선택교 과목 가이드북 이북과 오른편에 보시면 계열별 학과 안내서 이북이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교 과목 가이드북을 좀 준비해 주시고, 책이 있으신 경우는 책을 펼쳐서 페이지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북 3쪽을 펴보시면 제1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부터 쭉 안내해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펴보시면 현재 3학년들 수능체제와 현재 2학년들 수능체제가 바뀌었다라는 점, 특히나 공통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 다음에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영어는 영어 1, 2, 그 다음에 한국사 1, 2, 그 다음에 사회는 통합사회 1, 2, 과학은 통합과학 1, 2. 이처럼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현재 3학년처럼 선택 과목별로 수능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2학년 학생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한다라는 점 미리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쪽을 펴보시면 내신 등급 체제가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부터 내신 산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신이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잘 봐주시면 좋겠고, 자, 5쪽에 보시면 자,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는 이 성취도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어느 점수 이상이면 A고, B고, C고, D고, E고, 이렇게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부분하고, 석차 등급을 가지고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등수를 퍼센테이지화해서 5등급 체제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는 원점수와 성취도, 석차 등급 5등급, 성취도별 분포 인원, 과목 평균, 수강자 수까지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편제표 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지만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과, 전문 교과처럼 모두 다 기입이 되나 등급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은 성취도가 5단계가 아니라 A, B, C 3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교양 과목은 이수, 미수 여부만 따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패스 아니면 non-패스 형태로만 진행이 되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쪽 보시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추구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하고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부분을 최근에 대학에서 좀 더 유심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로 적성, 진로 관련 역량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요즘에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공동체 역량을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활동에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학교를 잘 나왔는지, 즉 출석률까지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을 대입해서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물론 진로 역량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에 대해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다 하셨습니다. 이 선택 과목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기준인데 2학년 때부터 있는 선택 과목은 출석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입에서도 출석률을 많이 보고 있고 이 과목도 이 출석률로 이수, 미수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률 예를 들어서 월요일 1교시 과목 계속해서 빠졌다라고 하면 월요일 1교시 과목은 미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출석이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때까지 쭉 유지하셔서 출석 부분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미수가 되게 되면 보장 지도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학점 배당 기준입니다. 16쪽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작년에 다 안내 드렸는데 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필수 학점 저희들이 다 1학년 때 다 이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 한문, 교양 교과부는 다 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선택 과목 중에 몇 과목 이상 이수해 주세요 라고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81학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과목 이내로 이수해 주세요 라고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과목 체크리스트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 보시면 2장, 이제 저희 학교 현재 2학년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8쪽 보시면 편제표입니다. 작년부터 쭉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학점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 과목은 이 학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과군별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한 학점이 오른편에 있는 운영학점인 겁니다. 자, 1학년 때 다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기본학점 과목 학점수와 수능 과목은 학교 지정 과목을 운영하면서 학점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에서도 이 과목을 몇 학점 이수했느냐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수능 과목과 기초 과목들에 대한 학점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미술은 1학년 때 해보셨겠지만 홀수반, 짝수반 교차 이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 이수를 하게 한 이유는 예술학점을 다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음악 미술 과목은 ABC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신 산출 부분보다는 이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차 이수를 했던 것처럼 자, 3학년 자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자, 3학년 1학기, 2학기 때 택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음악 감상과 비평을 들었으면 2학기 때 미술 감상과 비평을 듣는 거고,
1학기 때 미술 감상과 비평을 들었으면 2학기 때 음악 감상과 비평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3학년 1학기까지가 생활기록부 수시 반영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강 신청 받을 때 본인이 음악 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음악 감상과 비평을 1학기 때 듣고자 합니다. 또는 3학년 1학기 때 나는 미술 계열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미술 과목으로 희망을 합니다. 라고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1학기 때 희망 학생을 이 선택 과목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학년 때처럼 과목에 대해서 교차 입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국어, 수학, 영어가 합산해서 저희 학교는 지금 필수 지정 과목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56학점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81학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 8과목 이내로 이수를 해야 되고 9과목 이상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제2외국 한문 교양교과군, 그 다음에 제2외국 교과군 해가지고 16학점에 지금 533에서 9학점 이수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 나머지 과목은 2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지금 3학점으로 통일되어 있는 학점수를 운영했었고, 2학년 1학기 때 4과목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4과목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이제 3학년 때, 자, 과목은, 자, 여기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3학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5과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4과목 선택이었지만, 3학년 1학기 때는 5과목 선택입니다. 자, 국어는 주제탐구 독서, 수학에서는 미적분 2, 영어에서는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문학 읽기, 직무영어, 사회에서는 경제, 정치, 한국지리 탐구, 윤리와 사상,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에서는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행성 우주과학. 자, 여기서 전자기와 양자는 물리학 계열, 화학 반응의 세계는 화학, 생물의 유전은 생명과학, 행성우주과학은 지구과학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제연구, 융합과학탐구.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과학과제연구라는 과목은 일반고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특목고 과목인데 저희 학교에서 끌어와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특목고 과목을 끌어오게 되면은 성취도 5단계와 석차 등급 5단계를 반드시 산출하세요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학과제 연구 과목은 성취도 5단계와 석차 등급 5단계를 산출하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가정정보에서는 데이터과학, 로봇공학과 세계, 생활과학 탐구, 제2외국 한문에서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교양에서 보건과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넣어놨습니다. 이 보건과 교육의 이해를 교양 과목인데 3학년 선택 과목으로 빼놓은 이유는 보건이라는 과목은 보건의학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택 과목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이유이고,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을 지원한 학생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이지만 선택 과목으로 배열해 놓았다라는 점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 과목은 3학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보시면 8과목 선택입니다. 아까 앞에서 1학년 전체적인 학교 지정 과목 설명해 드릴 때 3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 지정 교과가 있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저희 학교는 학교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지정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3학년 2학기 이후에 또 대입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올바르다 판단을 해서 국어에서는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수학에서는 실용 통계, 영어에서는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실생활 영어회화, 사회에서는 인문학과 윤리, 금융과 경제생활, 여행지리, 과학에서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기술과정정보에서는 소프트웨어 생활, 지식재산 일반, 아동발달과 부모, 제2외국어 한문에서는 심화 일본어와 심화 중국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8과목을 선택을 해서 3학년 2학기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 학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학기별 총 이수학점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운영하는 이유는 이거를 비대칭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그 대입의 불리함도 좀 고민을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고루고루 학점을 분배해서 학습량을 분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모든 학점수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쪽, 21쪽 표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과목 선택 체크리스트인데 왜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는 넣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에 선택한 과목을 미리 체크하시고 3학년 1학기와 2학기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흐름과 그 다음에 몇 과목 이내 몇 과목 이상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유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 2, 3학년에서 선택 과목에서 국수영 교과는 8과목 이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81학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어가 좋더라도 수학이 좋더라도 영어가 좋더라도 81학점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선택 과목에다가 3학년 선택 과목 수를 합쳤을 때 최대 8과목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듣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체크하시고 3학년 과목을 8과목을 넘지 않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꼭 선택을 받아봤을 때 이 부분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교육과정 담당한 선생님이 이 부분 좀 잘못됐어 라고 안내하긴 하는데 8과목 이상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국가에서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선택했던 거 체크하시고 3학년 때 걸 체크하셔서 최소 2과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학년 때 과목 선택을 받아보면 수강 신청을 받았을 때 2과목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제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과목 이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성적 산출 기준이 잘 안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체크리스트에는 성적 산출 방법이 표시될 수 있도록 별표, 채워진 동그라미, 안 채워진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별표된 표시의 과목을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사회문제탐구, 2학기 때 윤리문제탐구, 3학년 1학기 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융합과학탐구, 3학년 2학기 때 금융과 경제생활, 여행지리,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이렇게 과목들은 앞에서 안내드렸던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이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똑같이 성적이 산출이 되는데 석차 등급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석차 등급이 없으니까 내신 산출 안 되는구나. 자, 이게 학생별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의 어떤 전공에 따라서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면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석차 등급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과목으로만 듣는다 라고 했을 때
대입에서 특히나 종합전형에서 크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목이고 내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진로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과목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신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된 과목은 예술체육교과군입니다. 2학년 때 음악과 음악 연주와 창작, 미술 창작,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과목은 성취도 A, B, C로 나타나는 과목이고 음악 계열, 미술 계열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은 꼭 이수를 해 주시는 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된 과목은 3학년 1학기 때 보건하고 교육에 이게 두 과목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은 A, B, C 성취도도 없고 석차 등급도 없습니다. 그냥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자, 이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계열로 진학할 아이들 4번 계열로 진학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꼭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표시가 없는 과목들은 모든 과목이 다 성취도 5단계에 석차 등급 5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페이지를 가장 많이 펴보실 텐데 이 페이지를 보시고서 2학년 때 과목을 체크해 두시고서 3학년 때 과목을 이수 기준에 맞도록 선택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다르게 한 분기씩 뒤로 늦췄습니다. 작년에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성적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바뀌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수요조사를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7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진행을 할 건데 작년에도 좀 저희가 부탁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원수가 작은 과목들은 폐강이 됩니다. 폐강이 되면 수강 신청할 때 그 과목이 없는 상태로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 필수 희망 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까지 왔었으면 아마 진로 계열이 어느 정도, 한 7, 80%는 결정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때 수강 신청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은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정정을 진행할 텐데 이 정정을 진행했을 시에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거의 마지막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하시고 결정을 잘 하셔서 수강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이틀간 수강 신청 정정을 합니다. 진로가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정정이 진행이 되고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원래 개설이 되었는데 수업이 폐강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든가 학급수가 변동이 생긴다든가 원래 3개 학급이 4개 학급이 된다든가 3개 학급이 2개 학급이 된다든가 과밀 학급이 발생된다든가 소인수 원래는 소인수가 아니었는데 소인수 학급이 발생이 되어서 내신 선출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진로 변경이 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변경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잘 판단하고 고민하셔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말 이후에 정정기간 이후에 과목 변경은 불가하다는 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쪽 펴 보시겠습니다. 자,
3장인데 작년에 비해서 선택 과목 수가 좀 줄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3학년 과목만 저희들이 기재해 놨습니다. 1학년, 2학년 선택 과목은 작년 가이드북에 2, 3학년 걸 모두 넣어놨는데 3학년 선택이기 때문에 3학년 교과 위주로 과목을 설명해 놓았다라는 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술, 기술, 가정, 정보, 제외국, 한문, 교양, 교과에 대한 설명이 뒷페이지부터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시면 자, 주제 탐구와 독서라는 과목은 과목명이 되어 있고 진로 선택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과목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인가에 대한 거는 자, 국어 국가군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고 평가 방법 이 과목은 성취도 5단계에다가 5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고 연계 과목은 국어과에서 어떤 연계성을 좀 가집니다. 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배웁니까? 라고 하는 거는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학습 내용, 지식 이해 내용 부분을 보시면 이 과목이 어떤 걸 배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과목이 어떤 진로와 어떤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과목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총 24쪽에서 74쪽에 걸쳐서 저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3학년 과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자, 4장 보시겠습니다. 이 4장이 아마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작년에는 경희대와 동국대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북 안내해 드릴 때 그런데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서울대도 있었군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권장 이수 과목에 대해서 안내된 내용을 첨부해 드렸고 이 부분이 아마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좀 이따 정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 선택에서 어떤 기준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대학들을 쭉 넣어 드렸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앙대학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대학에서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 안내가 많습니다. 뭐 자연계열은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명확한 선이 있다 보니까 자연계열에 대한 이수 권장 과목 안내가 있고 아마 동국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동국대열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또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는 방법은 모집 단위를 보시면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과 또는 학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 물리학과, 뭐 사이시스템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친환경 반도체공학과 중앙대에 있는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는 미적분2와 기하를, 일반 선택에서는 물리학과 화학을, 진로 선택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그래도 반드시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 대학의 이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이 과목은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라고 중앙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네, 불리합니다. 자, 선배들이 어떤 대입 결과를 봤을 때 그 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수 권장 과목을 꼭 확인하시고 이수할 수 있도록 3학년 과목도 연계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거 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자연계열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방법은 학부가 있고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볼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도 고대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과목들 위주로 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국대 인문 예체능 계열, 자연 계열에 대한 설명인데, 동국대는 좀 뭘 봐주시면 좋겠냐면, 여기에는 동국대 자체 기준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자체 교과 영역이 국어, 수학은 1, 2로 나눠져 있고, 영어, 사회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과학은 물리학, 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교과 영역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동국대 자체의 어떤 과목 편제가 있습니다. 이 편제를 바탕으로 오른편에 있는 인문 예체능 계열과 자연 계열의 교과 영역을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1, 2는 나누는 기준이 진로 선택에서 수학 1계열은 미적분 2와 경제 수학을, 수학 2 계열은 미적분하고 기하 인공지능 수학을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위에는 경영 경제학과 계열인 거고 밑에 2번은 이공 계열 기준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 계열을 좀 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을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역량 영역하고 소양 영역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동국대학교 교과 편제상에서 나와 있는 과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갈 거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역량하고 일반사회와 역사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내용이고, 경영대학입니다. 경영대학이면 수학 1, 영어에다가 일반사회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지원하실 때 또 선택 과목 결정하실 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단과대학별 모집 단위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영역에서 소양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역량 영역은 해야 되고 소양 영역 안 해도 그거 아닙니다. 경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았다라는 거는 대학에서 이거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겁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안내할 때는 이 표에서 자, 핵심 역량 권장 과목에 대해서 뭐 가감이 있었는데, 자, 필수적, 가급적이라고 하면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다 이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입에서 보면 보통 경희대 정도 쓰는 친구들이면 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대부분 다 이수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를 봐보시면, 자,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드렸는데, 3월 달에 발표된 내용하고 8월 달에 발표된 내용하고 같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리학과나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발표된 내용과 8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왜 3월 달 거는 지우시고 8월 달 거만 넣어주시지요? 라고 하시는데, 인터넷상에 이게 혼재돼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실 때 8월 달에 발표된 거, 이거 위주로 봐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과목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일단 모집 안에 대해서, 입학 전형 안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에서 정시죠. 수능 100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능 80%에서 학생부 20%로 바뀌었습니다. 좀 이따 서울대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수능 80에서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그래도 학생들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택팔로 모두 열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혹시라도 한 해를 더하게 됐을 때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챙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을 개설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건국대에서 이수 추천 과목은 건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쪽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오세요라고 되어 있고, 사회과학대학은 경영학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사회를 기반으로 하되 수학도 공부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학, 공학, 건축, 생명은 수학에서는 수능 과목인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에다가 선택 과목이 미적분2까지 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과학 과목에서는 계열별에 맞게, 계열별에는 학과별로 맞게 일반 선택 과목인 물화생지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참고 표시를 보시면 공대에서는 미적분 1, 2에다가 기하, 물리학을 다 하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공대는 미적분 2, 기하, 물리학을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적분 1까지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건대를 지원할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자율전공학부 무학과 전형이라고 하죠. 지금 대학별로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이 자율전공학부는 계열에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기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 이거는 계열성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겠으나 이 과목의 이수와 이수 정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랑 세특이랑 이 학생의 얼마 정도의 활동 능력이 있는지를 모두 평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목 선택보다도 그 과목에서의 어떤 학업 역량을 보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자,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를 거릅니다. 거른 다음에 이 3배수 안에 든 학생들의 점수를 수능을 60점으로 환산을 하고 교과 역량 평가를 40점으로 보겠습니다. 이 교과 역량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평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과목 선택도 보겠고, 과세특도 보겠고, 출결도 보겠고, 학교 생활도 보겠고, 즉 정성평가를 40점 넣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점수가 서울대 지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수 폭이 크지 않을 텐데, 이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컷에 걸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역량 평가가 중요한 또 합격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정성평가가 들어간다는 점, 아까 건대처럼 어떤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한 전형 요소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는 모든 정시를 다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계 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 맞는 과목을 들으세요라고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인문사회부터 해서 문과계열이죠. 문과계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에서 한 과목 이상은 들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저희 학교의 2학년 학생들은 모두 다 이 과목은 이수했습니다. 이수했고, 그러면 이 과목 이외에는 뭐 없습니까? 없진 않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사회과학 대학인데 사회 관련 과목이 없다던가, 경영대학인데 수학 과목이 없다던가 이러면 좋게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대학들의 어떤 계열성하고 저희들이 계열별 학과 안내서에 나와 있는 과목과에 대한 계열성을 좀 판단하셔서 그러니까 그 과목의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수학은 없지만 진로 선택 부분에서 기하랑 미적분2는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과학 영역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래도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미술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이 없는데 그래도 미술 쪽으로 지원한 친구인데 미술 과목이 없다던가 음악 쪽으로 지원한 친구인데 음악 계열 선택이 있는데도 선택을 안 했다던가 하게 되면 그닥 좋게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조하시고 과목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가이드북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88쪽, 89쪽에 대학 입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 쭉 나열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접속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이드북 안내였고, 자, 이제부터는 계열별 학과 안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저희들이 분권해서 올해는 과목 선택 가이드북하고 학과 안내서를 두 개로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과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계열을 저희 분리를 해놨는데 과가 되게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장 과목도 중요한데 권장 도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그 계열별 학과 안내에서는 권장 도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 찾으면서 권장 도서가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열별 학과 안내서를 만들었다는 점 봐주시고, 자, 보시는 방법은, 자, 이게 처음에 나오는 과입니다. 자, 제일 상단에 과가 있습니다. 뭐 미래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이 학과에 대한 설명인데, 자, 그 밑에 보시면 학과 개요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개요는 어떤 거 공부하고 뭐 어떻게 이 학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관련 학과라고 하는 거는 이 과랑 유사한 과들입니다. 유사한 과들을 쭉 나열해 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주요 교과목, 이 주요 교과목은 고등학교 교과목이 아닙니다. 대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가게 되면 이 과목들을 배워야 됩니다. 라는 설명이고, 그 밑에 개설대학은 그러면 이 관련 학과들은 이런 대학들에 쭉 나열된 대학들의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분야는 그러면 이 과를 졸업하게 됐을 때 어느 계열로 어느 분야로 진출하느냐를 설명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 상단에 이게 좀 중요하죠. 자, 권장 과목. 그러면 이과를 오기 위해서는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거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융합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두 들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과목들 위주로는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잘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들을 수 있는데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저희 학교 선택 과목에 이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고민하셔서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권장 역량, 권장 도서. 자, 이 부분을 때문에 좀 강조를 하는데, 권장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 과를 지원한 학생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상에 이런 역량이 드러나도록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이 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드러나게 활동을 좀 해 주십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권장도서 부분인데, 자, 지금 독서활동 내역이 대학에 반영이 안 됩니다. 나이스상으로는. 하지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진로 부분, 자율 부분, 동아리 부분에 권장도서를 입력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 권장도서, 즉, 이 친구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걸 공부했고, 어떤 걸 느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이 전환되었고, 발전되었느냐를 많이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권장도서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인데, 2학년 1학기에 활동 내역부터는 권장 도서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이번 계열반 학과 안내에서는 권장 도서까지 포함해서 좀 만들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작년에 이어서 고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로 부분하고 잘 맞추어서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목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2학년 남아있는 2학년 그리고 내년 3학년까지 과목 선택 잘 하시고 합리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교육과정부로 문의하셔도 되고, 담임 선생님들이 다 또 알고 계시니까 담임쌤하고 면담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과목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자, 감사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